당시 상황이 정말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문화방송이 일보를 하고 나서 하기 전 과정, 네. 그다음에 하고 나서 네. 굉장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대목이 많은데 지금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저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당시 이 사건을 처음에 사장님 언제 접하셨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도 결정을 하게 예. 됐는지. 예. 제가 MBC를 날리면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예. 제일 앞부분을 여기에다 할애를 했어요. 네.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네. 제가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네, 네. 그날이 9월 21일이에요. 네. 아침 9시부터 제가 사장님 임원회의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목요일인가 그랬어요. 네. 목요일은 제가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9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 9시 몇 분에 20분쯤에 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깜빡 잊고 진동으로 해놓질 않았어요. 네. 벨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가 네. 받은 거예요. 회의 중에 그래서 사장님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창피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빨리 된 거죠. 진동 모드로 바뀌면서 누가 보냈는데 했더니 김은혜 수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왜 제가 김은혜 수석하고 전화번호가 있냐면 네. 저랑 입사 동기예요. 아. 김은혜가 MBC 기자 출신이에요. 맞아요. 모르시는 예.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김은혜 수석이 MBC 입사 저랑 비슷한 동기고 예. 친해요. 예. 예, 그래서 김은혜 수석이랑 친하시구나. 예. MBC에 십몇 년을 있다가 나가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들어갔다가 대변인인. KT도 갔다가 예. MBN 앵커도 하고 그 사이에 계속 네,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하고 윤석열 정부 그 후보의 네. 공보단장인가 뭐 할 때 네, 예. 그때까지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연락 잘 안 했어요. 예, 예. 부적절하니까 예. 서로. 그렇죠. 예, 저는 사장이었고. 예. 그러나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지금 뉴욕에 있을 텐데. 네. 예, 그때가 마침 뉴욕에 그렇죠. 도착해 영국에 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갔다가 무슨 조문을 했네 못했네 맞아요. 뭐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논란이 예. 막 일대였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뉴욕에서 바이든하고 또 정상회담을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맞아요. 할 때인데 그때 뉴욕은 저녁이고 예. 저는 아침이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회의를 했는데 전화가 2번 오더라고요. 못 받았죠. 예. 회의 중이라서. 그렇죠. 그걸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뭔가 뉴욕에서 뭔가 일이 있다. 네.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한테 뭔가 민원을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당연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 사실은 예. 이러이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는 보도가 나가기 전이네요. 나가기 전이죠. 10시, 예. 10시 7분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9시. 여기 또 다른 게 네. 우리 보도국하고 디지털 뉴스룸하고 분리돼 있어요. 예. 뉴스룸 국장은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뉴스를 만드는 팀은 이쪽 보도국장이 지휘를 받지 않고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지휘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도국장도 유튜브에서 그게 몇 시에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유튜브는 보통 정규 뉴스를 다시 이렇게 재가공해가지고 내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늦어. 네. 그러니까 정규 바로 뉴스 뭐 없이 그냥 바로바로 중요한 건 유튜브로 그렇죠. 먼저 내요. 예. 시청자들도 TV하고 유튜브를 구별 잘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전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10시 11시 다 돼가지고 우리 비서팀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엄청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대요. 우리 거가. 대통령이 발언 때문에. 네. 이게 아까 국장이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몰랐고 나중에 저부터 그 해당 기자까지 7명인가를 국민의힘이 고발했거든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네. 경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네. 무슨 이메일, 네. 그다음에 통화 내용 이런 걸 압수수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계좌를 압수수색하면 네. 저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영장을 봤더니 네. 저랑 경영진 국장이 마치 민주당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내통을 해서 이런 거를 민주당의 영상을 넘겨줘서 네. 민주당이 9시 반 회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원내대표가. 네. 그거를 마치 MBC가 넘겨준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영장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뉴스타파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김만배 사건하고 네네.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다음에 갑자기 궁금한데 김은혜 수석하고 통화를 하셨습니까? 못했어요 결국. 그 그다음부터 후로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전화도 안 했지만 전화가 성사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 후로 김은혜 수석하고는 저 소통한 적이 없다. 없어요. 할 이제- 수도 없게 됐다. 이제 저는 자연인이 됐고 네. 그 친구는 이제 이번에 출마하겠죠. 뭐 그러면 이제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미루어 짐작컨대 네. 김은혜 수석이 뉴욕 밤 시간에 네. 박성재 사장님께 2번이나 네. 전화를 해서 네. 긴급하게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네. 이것은 뉴욕 상황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네. 그 처음에 이제 이거를 듣고 이게 다 의심했다는 거거든요. 기자들은. 정말 이 말을 한 게 맞아? 대통령이 진짜? 이래서 다들 출입 기자들이 처음에는 뭐 한두 명이 있다가 우해가 뭐야 이래가지고 다 모여서 들었다는 네.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안 쓰는 게 맞아라고 이제 요청이 있었고 기자들은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예, 이게 국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없는지. 거부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나중에 들었는데. 네. 예. 그것도 MBC의 결정이 아니고 기자들. 대통령실 기자단의 결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MBC가 제일 먼저 보도했다고 MBC를 마치 무슨 그 판결문에 이런 대목도 나와요. 네, 어떤 MBC가 먼저 보도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본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언론의 생리를 전혀 모르시는 모르는 거죠. 분이죠. 예, 예.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왜 정정보도 소송을 꼭 해야만 했을까? 역사적으로 날리면 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날리면이라고 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어떤 명분을 네. 만드는 거죠. 네. 그 명분이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MBC에 대한 사법 처리. 네. 예, 요거 사법 처리 내지는 경영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해임. 이런 거에 이 근거로 삼기 위한 거죠. 네. 지금 MBC가 KBS하고는 달리 MBC는 안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KBS는 날아갔는데 예. MBC 안 아직 날아갔습니다. 왜냐하면 MBC 버티고 있어요. 이것도 판사님들이 또 예.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KBS 이사장과 사장에 대한 해임은 다 가처분이 네. 기각이 됐는데 그렇죠. MBC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그 박무진 이사장과 이사들의 해임 부당 가처분이 다 인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MBC가 재판부에 의해서 살아남았다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의 어떤 이 뭐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MBC를 압박하고 수사하고 네. 뭔가 이사들과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한 네. 그런 수순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정권 교체가 됐으니 네.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그야말로 이게 국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별건으로 하고 정권을 좀 옹호하는 네. 예? 이런 방송이 돼야 되는데 우리 편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옛날처럼 네. 김재철 사장이나 네. 김장겸 네, 시절처럼 시절처럼 우리 편 네.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비판을 하고 있으니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주셨고 제가 궁금한데요. 네. 김은혜 수석이 16시간 만에 나타나서 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날리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기자 출신이고요. 동기고 네. 그분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잘 알죠. 예. 사치만해도 같이 도시고 그러셨을 아니, 근데 텐데. 예. 김은혜 수석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저는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 영상을 보면 예. 아마 밤을 꼴딱 샜을 것 같아요. 예. 얼굴이 예. 굉장히 거칠어요. 예. 예. 초췌한 얼굴. 예, 거기서는 아침이잖아요. 예. 아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날리면이라는 어떤 이 반론을 만들어낸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와 뭐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김은혜 수석이 되게 힘들겠다. 지금 뭐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구나. 예. 대통령 캐릭터가 저러면. 예. 네, 진짜. 얼마 전에 그 민생 예. 토론회였나요? 네. 거기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예. 저렇게 수석들을 데리고 저렇게 회의를 하나 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횡설수설하고 막 하는데 그냥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어야 되고 받아 적어야 되고 벤틀리 얘기했다가 갑자기 71억짜리, 72억짜리 벤틀리 갑자기 재건축 다 허용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지? 나 이런 게 되게 이상했는데 이런 회의를 거의 매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밑에 분들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저 김은혜 수석한테 따로 따끈한 위로의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제가 그 이제 출마할 테니까 출마할 때 제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한번 응원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